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누리호 발사 성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리호 발사 성공과 함께 이제는 이재용이 직접 챙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무엇을 직접 챙긴다고 하는 것인가? 자, 삼성전자의 승부수가 무엇인가? 자, 위성통신 대장주를 공개를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오늘 속보가 나왔죠. 자, 드디어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에 진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 장중에 이 우주 누리호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뭐라고 해요? 자,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지금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세였죠. 그러면서 항공우주 종목들, 사실 누리호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은 항공우주, 여기 나오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한국 항공우주가 될 수도 있고 AP 위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세트랙 I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잘 알 거예요. 항공우주 관련된 수혜주들은.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해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AP 위성, 세트랙 I 뭐가 됐든지 지금 매수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에 대한 이 첫발을 내디딘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꾸준한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지금 보면은 시간 외에서 얘네들이 강한 상승세를 갖고 왔느냐? 세트랙 I가 5% 정도 상승하긴 했지만 그 외쪽으로 항공우주 관련된 애들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 올 수 있냐고 하면은, 자, 이제 오늘이 아니죠. 최근에 뉴스가 뭐였어요? 누리호의 2차 발사를 앞두고 뭐했다?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세다라 했죠. 그러면은 발사를 앞두고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자, 이제 발사했어요. 성공했어.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기대감이 이제 없어지는 재료 소멸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장에 단기적인 상승세를 주고 눌렸다 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어찌됐든지 중요한 건 뭐냐? 이미 누리호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움직였고, 그럼 당분간은 그것을 통한 눌림목이 아니죠. 이 재료 소멸과 함께 눌림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누리호 관련 수혜주들, 기존의 이 종목들을 사는 게 맞느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럼 누리호가 발사를 성공했는데 얘네들이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세트랙 I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AP위성이라든지 그 외 기타 등등 이 우주 관련되어 있는 항공우주 산업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못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애들이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무엇이 올라갈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면 지금 누리호의 성공 이후에 어떠한 상황인지를 봐야겠죠. 자, 그럼 보면 어떤 상황이냐? 지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는데 뭐 했냐고 하면 인공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누리호라는 것 자체는 이제 쏘아올릴 수 있는 로켓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우주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뭐다? 성공적으로 이제 성공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인공위성을 뭐 했다? 계획된 궤도에 안착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계획된 궤도에 안착을 시켰다. 실제로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그전에는 뭐였냐? 자, 그전에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누리호는 첫 발사에서 1.5톤의 모형 위성만 지금까지 실었어요. 자, 지금까지는 모형 위성만 실었는데 이번 2차 발사에서 뭐 했다? 누리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성능 검증 위성, 이게 뭐 진짜 위성을 가지고 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누리호의 성공과 누리호의 성공을 통해서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 지금 위성 검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능 검증 위성을 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보는 게 뭐야? 실제로 이제 누리호가 성공하자마자, 성능 뭐합니까? 안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남극 세종기지의 교신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누리호가 중요한 거는 뭐 하기 위한 거였느냐? 자, 지금도 뭐 했다 했어요? 자, 처음으로 진짜 위성을 실었고, 그리고 그 위성이 뭐한다?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성능 검증을 나섰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자, 누리호는 뭐야? 누리호는 위성을 위한 과정이었다가 되는 겁니다. 과정이었다. 그럼 진짜로 이 누리호의 핵심, 지금 우리가 이 누리호 성공했어요 라고 하는 핵심은 뭡니까? 사실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위성인 거죠, 위성.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보세요. 국산 로켓 누리호가 이제 전남공 쭉쭉 해서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이번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뭐라고 해? 그렇기 때문에 초소형 위성 시대도 개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호는 뭐야? 내년에 반복 발사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로켓 성능 고도화를 할 계획입니다. 누리호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 산업체에서도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는 가운데 비싼 위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도 활용성을 높여갈 것입니다. 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일단은 누리호 발사가 성공이 됐잖아요. 성공. 그러면 물론 누리호 발사에 대한 이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뭐 하겠다? 로켓 성능에 대한 이 고도화도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당장에는 뭐예요? 당장에는 로켓 성능의 고도화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기술만 가지고서도 발사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당장에 뭘 더 할 확률이 높냐고 하면은 위성에 투자를 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왜?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뭡니까? 누리호라는 거는 여기 나오다시피 초소형 위성을 갖다 얹는 데에서 이 매개체일 뿐이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위성이란 거예요. 그래서 비싼 위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활용성 높여갈 거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누리호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다? 위성 산업의 발전이 더 성장할 것이다. 자, 그전에는 누리호 자체가 발사가 안 됐다 보니까 위성에 대한 투자 이것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위성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걸 알게 됐어. 그럼 당연하게 위성에 대한 투자를 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계속 얘기하죠. 반복하는 이유. 누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리호가 싣고 가는 위성이 딱 뭡니까? 지구 밖에 안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부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제가 이제 여기 안 적었네. 지금 시장 부분 뭐냐? 자, 1400조 우주 산업을 정조준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핵심이 뭐예요? 우주선이 아니잖아. 우주선이 아니고 로켓이 아니고 뭐라고요? 위성 서비스란 거예요. 위성 서비스. 앞으로의 모든 이 기업들이 위성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고 그것으로 뭐한다? 우주의 시대의 우주 산업의 패권에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 시장 규모가 오늘 2040년도 1368조 원까지 증가하는데 여기서 뭐 한다고요? 여기도 나오죠. 기업들이 뭐 한다? 우주선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위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미래 먹거리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다? 누리호의 성공이 앞으로의 시장에 끼칠 영향은 위성 서비스, 위성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급증시키고 위성 산업에 대한 더 가파른 성장성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럼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게 뭐예요? 앞에서 말한 게 이제
누리호가 과연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수혜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찾아본다고 하면은 뭐 AP 위성 뭐 이런 애들도 맞겠지만 앞으로 위성 산업, 위성에 대한 이런 투자, 위성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고 웃긴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항공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제한된 기술입니다. 이게 진입 장벽이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이 위성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도 AP 위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엮이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보시면은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런 누리호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엮인 기업들도 찾아보면은 이게 뭐 위성통신, 위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수혜주로 엮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달라지는 게 없다란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르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위성 산업이 성장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니면 위성 산업에 대한 투자, 위성 산업에 대한 성장의 이유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위성 서비스를 통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 결과를 도출해 보자는 거죠. 그럼 그 결과를 도출했을 때 더 수혜 받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이제 한국이 자체 기술로 위성 쏘아 올리면서 세계에서 10번째 꽝됐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자, 누리호는 뭐다? 6G 통신망, 첩보 위성 심지어 달 탐선에서도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려는 한국 계획의 초석이다 라고 외신들이 정했고, 특히 왜 누리호가 중요한 이유는 뭐다? 6G 통신망을 구축하려는 한국의 계획에서 핵심이 된다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자, 누리호를 통한 이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위성을 쏘아 올리는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가 뭐다? 이거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유와 이걸 하려고 했던 이유가 세계에서 10번째 국가, 7번째 강대국, 이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6G 통신망을 구축하려는 우리나라 계획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누리호를 통한 위성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6G 통신망 핵심 뭐예요? 적외도 위성. 앞으로 다가올 항공 모빌리티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 필수 기술로 이제 자리 잡는 게 뭡니까? 시스 통신망인데 이 시스지 통신망의 핵심이 적외도 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성에 관련돼서 우리가 꼭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보면 또 뭐라고요? 이동통신사 3사가 뭐다? 적외도 위성통신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건다라고 하잖아. 얘네 통신사가 미쳤다고 위성통신에 갑자기 위성에다 갑자기 뜬금없이 투자하겠습니까? 위성에다가 목숨 걸겠습니까? 위성통신 기술이 뭐기 때문에 아까 했다시피 6G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6G의 핵심이 위성통신, 위성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성 산업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누리호의 성공의 목표가 결국은 뭐였다? 위성에 대한 이 산업 성장인데 이 위성 시스템에 대한 이 성공 목표가 결국은 6G를 위한 기반이지 않나. 그러면 이제 누리호를 통해서 위성 통신이 더 성장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6G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도 지금 보면은 이재용이 이제 직접 챙긴다고 했잖아. 과거에도 얘기 보면은 이재용이 뭐라고 해? 국정과제로 떠오른 6G는 뭐 하겠다? 이재용이 직접 챙기겠다. 선제 투자 의지. 자,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6G 기술 주도과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6G 세대, 6세대 통신기술 선점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통신은 백신만큼 중요한 인프라에서 힘을 실었고 이번에 이 위성 시스템에 대한 위성에 대한 이 통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성장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더 성장하면 할수록 삼성전자가 이제 더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6G가 뭐한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6G에서 수혜를 받을 뭘 쳐야 되느냐? 자, 6G 같은 경우는 위성통신에 또 뭘 사용한다? 양자 컴퓨터를 쓰겠다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럼 6G 관련 수혜, 6G와 위성통신, 자, 6G와 이 위성통신의 통신 간에, 위성 간의 이 통신 간에서 사용되는 게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은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다시 새로운 수혜로 엮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삼성전자 과거부터 뭐라고 하느냐? 삼성전자 그래서 과거부터 양자 컴퓨터로 승부 본다. 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이런 것까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딱 지금 누리호가 터진 이 시점에 보면 오늘 뉴스 뭐 나왔어요? 양자 빅 프로젝트 뜬다. 정부가 양자에 대규모 투자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따로 놓고 볼 수가 없는 게, 제가 지금 이거 강태공 저 미친놈이 누리호에서 위성통신 갔다가 이게 6G 갔다가 이게 양자 컴퓨터 갔다가 이게 이게 미친놈인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야?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합니까? 올해 뭐한다고요? 6G와 우주통신과 양자기술에 뭐한다? 연구개발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결과적으로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우주통신은 결과적으로 위성을 쌓아야 되고, 이 위성통신이 이제 개발되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6G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위성과 6G 간의 이 통신 기술에 사용되는 게 뭐다? 양자 기술을 사용하겠다라 했으니까 이 세 개는 이제 세트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양자 기술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고 하면 이겁니다. 뭐예요? 자, 제가 위성 통신 계속 얘기했는데 양자 암호. 자, 양자 암호가 뭐 한다? 위성 통신과 우주 태양광 등에서 세트랙시나 이어줄 미래 위성 기술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의 위성 기술은 결과적으로 위성 기술의 핵심은 뭐가 될 수 있다? 양자 암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누리호의 발사 성공과 위성 기술의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을 봤을 때 양자 암호 시장이 더 큰 동일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계속 그겁니다. 뭐 세트릭 아이 사도 돼요. AP 위성 사도 돼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도 됩니다. 뭘 사도 괜찮아요. 가겠죠. 우주 산업이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은. 근데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옳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 본다고 하면 분명히 엮일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양자 암호까지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 관련된 종목으로 첫 번째가 뭐가 있냐고 하면 여러 번 소개시켜줬습니다. 우리넷 같은 경우는 과기부, LG, 삼성과 양자기술 강국계 양자 암호 통신 성과가 부각됐다라고 하면서 우리넷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또 우리로라는 종목이 있어요. 우리로와 우리넷. 자, 우리 시리즈네요. 세계 최초 개발 양자 암호 통신 전 세계 표준 채택 소식의 강세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자, 방송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자, 지금 이건 시황적인 부분입니다. 당연히 우리로 당장에 못 가겠지. 왜? 얘기했죠. 누리호가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위성통신 시장이 커질 거고, 위성통신 시장이 커지면은 당연히 6G가 커질 거고, 그럼 여기서 양자 암호 기술이 부각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제가 늘 뭐라 했습니까?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플을 다운받아라. 진이강태공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단기간 신종목에서 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하시면은 매일같이 제가 올려드리고 있죠. 18, 19, 20, 21일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매매한다고 하면 하루에 3% 뛰기, 5% 뛰기 시세 차익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홍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